거침없고 리얼한 지역 이슈 한판 승부 리얼토크 한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판 승부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두 패널과 함께합니다. 김정환 기자님, 최용현 변호사님 자리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 오늘 상당히 기대돼요. 아 정말요? 네. 어떤 시청자분께는 정말 황당한 꿈과 같은 얘기고 아하. 어떤 시청자분들께는 아주 위험하고 무모한 실험으로 볼 수 있는데 예. 이게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현실. 그것도 우리 청주에서 실천되고 있는 거거든요. 시청자분들께서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진교통 김재수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바쁘실 텐데 초대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불러주셔서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어떻게 한방 준비하신 게 좀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괴로우시지요? 오늘? 결정적인 한 방은 항상 갖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명의 후보군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청주시장에 또 우리 김재수 대표께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진교통의 여러 가지 얘기와 더불어서 오늘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주제로 우진교통 김재수, 그는 누구인가? 출발합니다. 우리 김재수 대표님은 청주 출신이시고 충북대학교 7, 8학번 졸업하셨고 학생 시절 민주화 운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투옥도 되셨고 특이한 거는 나중에 민주화 되고 나서 민주화 유공자로 선정이 돼서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거를 전부 회사에 희사를 하시고 장학금을 조성을 하셨더라고요. 아주 좋은 일에 쓰신 거 아니, 같고. 그래서 우진교통이 바로 쓴 거 아니에요? 혹시 그 돈이 되게 많았나요? 예. 그 이후에 이제 학 졸업 이후에 노동운동에 뛰어들어서 민주노총 충북본부를 만들어서 거기 사무처장도 역임하시다가 시청자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2004년도에 우진교통 사태가 있었어요. 예. 부채 과다하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로 파업이 일어났는데 그를 계기로 우진교통의 대표가 되셔가지고 지금까지 10여 년 넘게 계속 대표를 하는데 특이한 점은 예. 우진교통이 노동자가 주인인 회사의 주인인 노동자 자주관리 회사라는 거. 대한민국에 거의 유례가 없는 예.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례가 드문 그런 노동자 자주관리 회사인데 실적이나 노동복지나 이런 데서 탁월한 성과를 내서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게스트를 모셔놓고 프로필을 이렇게 길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너무 길었나요? 좀 드물었던 줄인 건데 기억이 엄청나게. 있는데. 우리 최용원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 프로필을 말씀해 주셨는데 김 대표님께서 셀프 소개를 한다면 본인의 소개 부분 어떤 부분들을 가장 강조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냥 다 문둥이라서요. 예. 그냥 가장 낮은 곳에서 야. 많은 사람들과 소중하고 아름다운 꿈을 서로 그리고 그 꿈을 격렬하게 실천하는 예. 그런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저 일단은 제일 궁금한 게 노동자 자주관리 예. 이런 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들이 직접 회사를 운영한다. 근데 이거를 조금 관리. 예. 근데 이걸 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해방이 됐을 때 그 당시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의 소유주가 일본인이었죠. 해방이 되면서 일본인이 가니까 산업이 올수업됐을 때 우리 한국의 노동자들이 이걸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국가의 생산을 해결해내고 본인들의 생계를 풀어냈죠. 이러한 역사적 측면으로 또 이해해 주시면 빠르고 또 한 가지는 기업의 민주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주관리 기업이 되려면 소유구조가 공유돼야 됩니다. 소유권이 공유되다 보면 당연히 분배도 공유가 되겠죠. 이 소유에서 분배로 가는 이 과정, 기업의 운영 과정에서 각종 의사결정도 공유가 되는 거죠. 즉 독점이 되고 하향이 되고 통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공유 속에서 서로 협동하는 것. 이게 자주관리 기업. 우진교통은 대표님의 급여도 노동자분들께서 정하고 그런다는데 사실인가요? 네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을 노동자가 한다는 건 형식적으로 주주총회에서 또는 전체 구성원 총회에서 1인 1표만 던지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기업 활동에 있어서 현장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
그리고 집단적 인 지성 이런 것들을 경영에 반영시키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입 직원을 새로 뽑는 과정부터 즉 인사 문제부터 노동 과정, 생산 계획까지 전체가 그 주별로 나누어서 토론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신입사원도 그렇게 해서 뽑고 당연히 임금도 분배의 공유를 위해서 구성원 전체에 단시간 노동자부터 대표까지 모든 구성원들의 임금을 공동결정이 독일식이죠. 결과 제가 청주시내 버스 회사 중에서 가장 낮은 그룹 중에 사장들 월급 중에는 낮은 그룹 중에 하나여가지고 아 이제 월급을 올려달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가 주식회사 제도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경영주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엄청 한격이 크거든요. 만약에 김재수 대표님이 그만두고 다른 분이 이제 했다.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욕심낼 수 있어요. 그걸 내 걸 만들고. 그래서 뭐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이제 전환해서 그걸 뭐 제도전 장치를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차별화가 돼 있고 지금까지는 아주 크게 우진교육 독특한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드는 성공을 하셨다. 한 가지 제의를 하면 빨리 그만두시고 국제적으로 컨설팅을 하셔야 돼요. 실제 컨설팅을 하면 엄청난 뭐 재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나라에서는 저희 우진교통의 사례가 독특할지 모르지만 이미 국제적으로는 많은 시도와 또 저희 우진교통보다 훨씬 뛰어난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된 사회지만 그 자본주의의 그 모순점을 해결해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습제도라고 종업원 지주제 같은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들이 그 존재하면서 1인 1표를 실현하고 있고요. 독일의 공동결정제라든가 많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를 온전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즉 경제민주화의 초석으로서의 1인 1표 즉 사람의 중심이 되는 기업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굉장히 많이 시도하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정착이 돼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재벌 중심의 경제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보편성이 떨어지는 것 같았던 거죠. 실제 현장에서 한 10여 년 동안 해오셨잖아요. 실제 어려웠던 점들 그런 거는 무엇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람이니까 노동자로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더 많은 그 경제적 대가를 바라는 거죠. 즉 본능에 충실하다면 경제적인 그 욕구를 그 충실한 것까지는 좋은데 과도하게 이제 당연히 가게 됩니다. 그러한 본능을 어떻게 스스로 통제해내고 스스로 되지 않을 때 집단적으로 또는 시스템적으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낼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은 교육과 토론과 그리고 실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안착이 됐죠. 대표님의 그 노동자 자주관리 그 요즘교통 사례를 보면서 이게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대의 민주주의나 엘리트 민주주의 이렇게 돼 있지만은 고대 아테네는 지금 회사도 구성원 총회가 중심이 돼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주관리위원회 이게 이사회격 집행위원회격이 되는 것처럼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도 민회에서 결정을 다 했고 그 다음에 500인 평의회라고 집행위원회가 있어서 우리 엘리트나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민주주의를 한 것처럼 회사도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는 것 같은데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하나의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들끼리만 너무 땅땅 뭉친다는 거예요. 혹시 회사를 운영을 하시고 노동자랑 같이 호흡을 하시면서 주변에서 그런 비판을 많이 듣지 않았나요? 노동자나 노조 이기주의로만 똘똘 뭉친 회사가 아니냐, 요즘교통은. 그런 비판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비판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진교통만 잘 살면 뭐하냐. 지역의 우진교통이 지금까지 있기까지 지역에는 어떤 헌신을 했느냐. 지역에 저희들 말고도 어려운 그 노동조합이나 단체들이 있으면 많이 돕고 많이 후원도 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보이지 않게 저희들 나름대로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담당 PD의 특별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인 1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여럿이 함께 의논을 나누고 구성원들 전체의 의견을 듣고 하면 좋겠지만 그럼으로 인한 물리적인 시간
그럼으로 인한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느림 이런 부분들은 언제까지 다 담보해낼 수는 없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셨는지.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진교통이 다행히도 시내버스 회사입니다. 이 시내버스 회사는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주변 환경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하. 매우 사실은 폐쇄적이고 변화 속도가 느린 업종이죠. 그래서 의사 속도의 신속성보다는 의사 결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이 훨씬 더 필요로 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민주주의를 매우 유연하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전체 그 구성원의 총회만 의지하지 않고 의제별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총회 그리고 이사회 그리고 현장 소모임들 예, 예. 각 층의 의사결정 단위를 세 가지로 세분화해가지고 주요 의제에 맞게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그 의사결정을 수렴하는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조직적으로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상황이셨군요. 그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 대표님은 어떤 그 쉽게 말하면 그 재야 활동도 하고 투사적인 기질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우진 교통 때문에 동중업계 덕을 봤다. 뭐 시하고 뭐 하여튼 뭐 얻어내는 데 있어서 이런 게 있는데 반면에 또 시에는 김재수 대표만 오면 이게 주눅이 들고 이게 뭐 기피 대상이 된다. 뭐 이런 양면색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 좀 해주시죠. 전 지금 어떻게 하셨나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개인의 과거의 전력 이런 것보다 우중교통 자체가 매우 투명하고 모든 걸 공개하고 그리고 부정비리 없는 내부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죠. 보시듯이 뭐 지금은 배가 좀 나왔지만 삐쩍 마르고 힘없어 보이는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진교통의 구성원들이 단결되고 회사가 건강하다 보니까 이 건강한 힘으로 올바른 시에 이제 건의도 하고 또 대책도 요구하고 변화를 요구하는데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게 또 저희들이 우진교통이 존재하는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노동자 자치 운동이라는 게 지난 세기에도 많이 있었어요. 이 지난 세기 20세기 초에도 뭐 그람시의 공장 평의 운동이나 네. 영국의 노동자 길드 운동, 그다음에 유럽에서 있었던 노동자 협동조합 운동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이것이 항상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있었어요. 이념적 공세. 이 좌경 용공 세력들의 사회주의적 실천 아니냐. 예. 우진교통을 노동자 자주관리 회사로 운영을 하시면서 그런 이념적 공세도 많이 시달렸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아주 아픈 것을 잘 혹시 좌경 용공 세력들 아니야 이거? 더군다나 이제 제가 아까 초반에 저를 소개할 때 격한 실천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한 이제 삶의 이 궤적이다 보니까 가뜩이나 그런 게 없어도 공격하기 좋은데 그런 공격이 많았었죠. 예. 주변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인형공세로 사회주의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자주관리 기업이 사회주의적 그 요소가 있긴 하지만 사회주의적 생산 양식이 아니라 자본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일정 부분의 개량성이 큰 이 시스템인데 그걸 잘 이해 못하고 소유의 공유, 의사결정의 공유, 분배의 공유, 공유의 공짜만 들어가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개인적으로도 잘 이겨내야 되지만 함께하는 저희 구성원들이 자주관리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 이것이 사회에서 갖는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저희들은 공부 시스템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고 오랜 기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지금은 그런 인형 공세에 대해서 의연하게 주변에서 공부한다고 그러면은 학습하는 거야. 맞습니다. 그런 말 표현질 거예요. 학습 공부조차도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신문 자료 보니까 굉장히 공부 많이 하는 기업이시더군요. 근데 지금 그 불평분만을 오히려 말을 못하는 또 일부에서는 그 소통이 이제 단절되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이 같아요. 부분은
다른 분들 의견입니까? 아니면 기자님 의견이십니까? 아니, 뭐 시청자 의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독선적일 수도 있다. 요렇게 좀 지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부분을. 예. 초기 우진교통의 초기에는 리더십 자체가 매우 강력하고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일정하게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안정됨에서는 서번트형, 즉 많이 섬기고 그리고 사람을 바꿔내는 변혁적 리더십들이 요구됐고 리더십이 변화가 되는 거죠. 하나의 리더십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 하루 일상에서 많이 보내는 시간이 바로 소통의 시간이 가장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요. 같이 오신 분이 계세요. 오늘 우진교통에서. 이 부분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확인 들어갑니다. 예, 여쭤 진짜로 그랬는지 어떻습니까? 그런 편이세요. 이제 아니, 이거 안 되겠는데. 시니크하게 지금 저기 해야지. 준비된 답변 같으시죠? 경영자로서 나쁜 점은 뭐예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다는데.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찝어주시죠. 저희가 무슨 회식 같은 거 있으면 네. 다 끼시려고 해요. 아이, 그거 좀 진짜 빠져주세요, 저 앞으로. 이거 꼰대의 가장 문제점 아니에요? 또 있대. 예. 엄청 바빠요. 아무래도 이제 자치 운영을 많이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잠시 잠깐 쉴 시간이 거의 없어요. 직원들이 네. 그러니까 직원분들을 아주 직원 바쁘게 만든다. 답답을 하고. 모든 회식에 참석을 한다. 나쁜 대표님이시네. 그런데요. 이거 사실관계를 하나 바로 잡아야 되는데 예. 회식에는 제가 단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어요. 그럼 저 말씀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정말 역설적인 표현을 한 거죠. 앞으로 회식에 정말요? 참여해도 왜냐면 제가 회식에 참여하는 순간 그 회식은 되게 재미없어지거든요. 저는 절대로 눈치가 빠르시구나. 예, 회식을 참여하면 안 된다. 지금 직원분들 같이 오셔가지고 MC를 좀 혼나오시다. 아니, 그런 말씀이시구나. 높은 사람들은 잠깐 한 30분 있다가 돈만 계산해주고 가는 얼른 게 가는. 가장 훌륭하고 센스 있는 예. 관리자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웃으면서 이런 네.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같이 계신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여곡절 그 한숨과 눈물과 그 걱정과 노력과 얼마나 많았었겠습니까? 10년 동안 진짜 많았겠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막. 우진교통을 두고 그 많은 논문이 만들어졌다고 하고 해외에서 벤치마킹 하러 오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런 기업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이 사실 자랑스럽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김재수 개인의 얘기 또 우진교통의 자주관리 기업에 관한 얘기를 정리를 하고요.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는 얘기를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주시장 출마설의 진실은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저기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으로부터도 제의를 김종대 의원하고 충북도당의 정세영 충북도당 위원장한테도 제의를 받으신 걸로 알고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도 김재수 대표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청주시장 자리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본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이제 제 출마 이야기 나오는 게 두 군데에서 나오죠. 하나는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 후보, 네. 또 하나는 정의당을 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당 청주시장, 후보로. 예, 후보.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현재 고민 중입니다. 이제 결론은 고민 중인데 아무래도 제가 이 고민을 하게 된 계기는 우진교통에 있으면서 청주시가 발전되고 미래를 생각하면 대중교통 체계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무수히 두드리고 대화하고 토론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청주가 막 급속히 팽창하는 과정에서 이 공간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이 대중교통 체계라는 또 하나의 복지 체계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너무도 무책임한 걸 느꼈고요. 그런 고민의 찰나 이 제의가 이제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으로서 제가 이렇게 제 존재를 바꾼다 이런 건 아니고 이러한 이 청주의 미래와 버섯계의 아까 얘기 나왔던 어려움 이런 것들 속에서 무엇이 답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 이러한 생활상의 민생의 문제, 청주 미래의 문제를 바꿔내는데 청주시장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겠구나. 이러한 이제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씀은 다르게 해석하면은 적극적으로 고민한다는 얘기는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여건이 주어진다면 피할 필요는 없다. 예. 그래서 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여건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정의당의 여건은 저에게 정치인으로서의 변화를 사실상 요구하는 완전 거죠. 정치인이 되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의당의 후보로 나간다는 건 당락을 떠나서 이후에 정의당으로 해서 저는 헌신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 정의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정치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하시는. 그러기에는 제 능력이 매우 부족하고요. 시민사회단체에서 시민후보는 생활자치로 시장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시민참여형 그 민주주의에 맞는 시정체계 이걸 이제 하자라는 제안인 건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주의 미래나 버스업계의 상황 이런 걸 고려하면 매우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거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후보 진영에서 요구하는 내용에는 무엇이 빠져 있냐면 말은 많은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시민단체 이 논의구조, 예. 추진구조 맞습니다. 이게 현재 저희 빠져 있는 자리에, 거죠. 네, 논의가 됐었어요. 이게 이제 빠지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 김 대표님도 여건을 얘기하셨는데 저도 여건 때문에 힘들어요. 왜요? 또 변호사님 우리 여건 와이프의 허락이 필요해요. 혹시 댁에서는 반대 안 하시나요?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도 힘들게 살았는데 향후에도 정치하면 더 힘들어지는데. 집사람은 반대고요. 딸아이는 저에게 이제 위임하고 있고요. 지지를 하시고. 만약에 김재수 대표께서 청주시가 시장이 되신다면 김재수가 그리는 청주 이전과 뭐가 달라질까요? 이전을 관료 중심의 관료형 민주주의 시정체계라고 한다면 저는 새롭게 와야 될 청주시의 미래는 시민참여형 민주주의 시정체계 이렇게 구분을 굳이 하고 싶고요. 그렇게 한다면 시민참여형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면서 당장으로 해야 될 일은 대중교통체계를 제주도가 지난 8월 26일 날 전격적으로 3년 준비하면서 원희룡 지사체계에서 바꿔내듯이요. 빨리 이걸 준비하고 해야 된다. 이건 더 미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복지와 문화 그리고 노동 이것이 어우러지는 청주 시민의 삶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노동자 자치나 자주관리가 사실은 몇 개 극소수 사례가 있어서요. 근데 이거를 다른 기업에 넘어서 다른 사회 부문, 다른 지역에 뭐 적용시킬 때는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네. 하나 기업 내에 거의 이제 끝나고, 하나 단체 내에 끝나고 하는데, 시장이라는 자리 아까 시민참여형을 말씀하시는데, 노동자 자치처럼 시민참여형을 좀 이렇게 응용해서 하고 싶지만은, 이게 단계가 틀리잖아요, 수준이. 네. 아마 청주시장이 돼서 시민참여형 민주주의를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우중교통 사례와 다른 패러다임을 그렇겠죠. 만들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하는 사례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소 좀 다르다. 좀 더 다른 세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저는 뭐 그 말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청주에서 시민 참여형이 가능할 수 있는 건 시민사회 진영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거기에서 비록 그 직접 민주주의적 형태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매우 그거와 유사하게 유사체를 만들어서 저는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민주주의의 문제가 기업에서 다른 단위에 적용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문제는 핵심은 저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정치냐 경제냐 기업이냐 시장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은 민주주의다. 저는 대상의 문제로 보지 않고 여전히 본질은 민주주의고 이 민주주의의 확장성과 그 대상의 특성에 맞는 방식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거냐 이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또 앞으로 시장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하든 늘 이렇게 제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 부분을 저는 이번 시장 청주시의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할 힘이 우리에겐 있는데 그걸 잘 못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논의를 나눠봤는데요. 시장 출마의 진실 여부 이 부분도 조금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 여러 가지 지금 고민 중이시라는 말씀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보시죠. 기자님 오늘 끝내기 한판.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버스 경영론,
버스 경영론? 제 얘기가 아니라 짐 콜린스가 얘기를 한 건데 무슨 얘기냐면 아마 버스니까 적합한 사람 태우고 부적합한 사람 내게하고 이런 경영을 좀 해오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 중에 성공 요인 중에 하나를 제가 아까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람을 많이 만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그 재무제표, 이 수익 구조 이건 잘 뭐 대차대조표 따지는데 사람의 대차대조표는 안 따져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대차대조표를 잘 따지신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날 우진교통이 그 중에 하나가 성공 요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변호사님. 사람의 대차 대조표. 대차 대조표. 야, 이거 발음 좀 어려운데 대차 대조표. 경영학 진짜 박사입니다. 사람의 대차 대조표. 예. 저는 조용한 혁명. 조용한 혁명. 김재수 대통령이 실천하고 있는 것은 사실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과 같이 진보나 민주주의 역사, 노동의 역사에서는 새로운 실험이고 혁명적인 실험이에요. 사실 조용히 진행되고 있지만 예. 김재수 대표님과 우진교통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김재수 대표님이 이 경험을 다른 사회 부문, 우리 청주시까지 확장이 돼서 민주주의, 자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한 획을 긋는 하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끝으로 시간을 좀 잠깐 좀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굉장히 긴장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러세요? 이 제목에서부터 아주 굉장히 강렬하지 않습니까? 한 판은 한 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술만 없었지. 그러세요? 네, 의기투합하는 이 세상을 예. 더 아름답고 예. 더 순하고 맑게 만드는 그런 힘을 얻고 가는 한 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앞으로도 좀 많이 여러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는 또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질문, 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선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